연차가 어떻게 되지? 저 삼수 삼수. 삼수 했는데 계속 서울만 봤었어요? 계속 서울 보고 응. 초수는 완전 떨어지고 재수 때 1합하고 어, 이번에 최종. 최종하고. 네. 서울을 뭐 고집한 이유가 있나? 집이 서울이어가지고 집이 서울이어서 나는 다른 데 갈 그거밖에 수가 없어요. 없다. 서울을 계속 이제 보고 있었을 때 중간에 아, 내가 네. 다른 지역 보면 합격할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마음은 없었었어요? 네, 저는 아예 초수 때 이제 그 지역을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연고지가 없고 그래도 서울에서 났으니까 서울에서 해보자 하고 마음 굳히고 아예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수,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사실 슬럼프가 없을 리가 없고, 제일 내가 정말 나한테는 제일 암흑기였다. 라고 했던, 암흑기가 어, 재수 때 최악 아예 그 최종 탈락 뜨고 그게 2월에 뜨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걸 모르고 4월까지 그냥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최종 불합격한 거를 충격을 받았는데 그 상태를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그러니까 상태를 내가 좀 모르고 이상하다 했어.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형 선생님이 그때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나한테 합격한 다음 날인가 문자가 왔는데 선생 내가 전화를 했었나? 전화를 했더니 네. 본인이 뭐라 했었냐면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 스테이크 먹고 있어요. 이러더라. 나 기억나. 그러니까 어, 그게 근데 그게 너무 어, 충격이어서 괜찮은 게 아니었던 네, 거지. 괜찮은 게 아니었는데 괜찮은 줄 알고 4월까지 계속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4월 말에 아예 알아놓고 거의 5, 6월은 진짜 암흑기 진짜 제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그게 올해구나. 네, 작년에 그게 그렇게 올해. 올해 상반기 네. 때. 맞아. 1차가 이제 합격하고 음, 사실 2차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제일 사실 충격이 제일 크고 사실 오늘 이 시점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본인이 당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긴 한데 진짜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알거든. 진짜로, 네. 돌아가서 그때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테니까. 네. 그분도 좀 오늘 힘내시라고. 이 네. 영상이 지금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네네. 선생님의 음성으로 좀 힘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그래도 1차를 합격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한 달 정도는 진짜 그냥 푹 노는 게 앞으로의 그 장기전에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일 것 같고 좋은 날은 꼭 오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진짜 저도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주저앉고 포기했으면은 오늘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도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충분히 충전을 하시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도 사실 그 당시에는 노력은 했던 것 같아. 막 스테이크 먹으면서 맞아요. 뭔가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몰랐던 거가 그 당시에는 바로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2월 달에 그냥 왜 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극복 잘하네 라고 하고 나는 이제 몰랐지. 사실 그 네네네. 동안에는. 근데 본인이 그걸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야. 다시 마음을 잡아보려고. 네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았던 건지 뭐 네. 그게 있었었다면 어떤 게 그, 있었을까요? 사실은 어떤 큰 동기나 계기보다는 그 누워 있다가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1차도 합격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서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응. 그때 정말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무기력해서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나가서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네, 몸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일부러 후배랑 공부를 했어요. 일부러 왜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그 대학교 후배거든요. 2년 후배.
내가 얘보다 2년이나 선배인데 이번에 떨어지면 그건 진짜 쪽팔린 거다. 스스로를 긴장감을 갖게 네네네. 환경을 약간 만들어.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 얘가 봤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였기도 하고 뭔가 좋은 선배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후배한테 뭔가 알려주는 것도 뭐 내용적인 거 알려주기도 네, 하고, 내가 이 친구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스스로를, 긴장감을 갖게 그런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제가 집이 한 3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성신여대가 있는데 음. 그 주위에 카페 막 이런 데 많고 그러니까 그 뭐냐 나라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공간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고요? 네, 근데 작년에 그 사업이 끝났더라고요. 아이고, 좋은 그래서 정보였는데. 그 무료 공간에 맨날 10시에 가서 10시에 열고 밤 10시에 닫거든요. 음. 그래서 10시에서 10시까지 계속 거기서 공부했어요. 집에 네, 있으면은 자꾸 숨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츠려드니까 일부러 이쁘게 막 예쁜 트레이닝복 입고 나가서 음, 음. 이렇게 둘이 같이 공부했어요. 네, 누군가하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기분을 리프레시하는 것을 또 찾아가는 그랬던 것 네네. 같아요. 이번에 전공 점수가 70점을 넘었네요. 네네. 70점을 이번에 넘었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 사실 뭐 60점대 네네.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70점대는 그렇게 아주 많은 거는 아닐 건데. 그럼 우리는 네네. 그 팁을 좀 한번 얻어가 봅시다. 이제 합격자로서 네. 사실 공부에 다시 동기부여를 하면서 점수대를 작년에도 뭐 잘 받았지만은 이거를 또 다시 확 올려가지고 점수대를 받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네네. 아는 것만 보이게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전공점수에서 이렇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사람이 다시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이거를 공부를 네. 한다라는 거,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였어요. 강의하는 다이나 말을 잘 들어라. 네. 네, 근데 진짜로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도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진도도 거기 따라갈 수 있게 만들고, 저는 근데 솔직히 제가 자아가 별로 없어서 교수님 말을 저는 외우라고 하면은 약간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 이거 외워야 되나 싶을 때가 있긴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외우라는 거 다 외우고 이렇게 뭐 문제 풀라고 하면 풀고 이렇게 뭐 개강 중에 들으세요 하면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첫 번째 무조건 교수님 말을 잘 듣기.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저 그 말만 듣고 교수님 말만 듣고 했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그 교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교수님이 짜주신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개론서나 악국 스터디 이런 거는 그냥 그 따로 안 하고, 그러니까 따로 진도를 만들어서 안 하고 그 오늘 뭐 중세 나갔으면은 중세 약간 이런 식으로 진도를 다 통일했어요. 스터디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갔나 보죠? 네, 제가 스터디는 악국 스터디랑 교육과정 스터디랑 음, 기출 스터디 이렇게 음, 세 개를 했는데, 이거 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랑 기출은 같은 스터디 원, 음, 그리고 악국은 다른 스터디 원에서 두 개 돌렸거든요. 이렇게 두 음. 개만. 근데 둘 다 제가 스터디장이었는데, 일부러 교수님 진도로 제가 진도를 짜서 배포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스터디한 네네. 원장에게. 근데 네네. 스터디를 내가 잘하고 그 스터디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긴 하지. 맞아요, 자기 맞아요. 어떤 네. 스케줄에서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네. 그걸 잘 활용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있다면 어떤 거가 있어요? 스케줄에 맞춰서 가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라. 그리고 생활 패턴. 생활 패턴, 네. 어떤 거죠?
저는 재수 때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착석을 하고 11시에 점심을 먹고 1시에 다시 착석을 하고 6시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그 음. 루틴을 짜가지고 그거를 계속 지켰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6시 반에 기상을 하는 거를 지켰다라는 거네요. 네네. 근데 너무 피곤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루 종일 뇌를 쓰고 일주일 동안 6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서 네네. 한다는 거가 지치니까 자고 나면은 다시 말짱해지나? 제가 꼭 주말 이틀은 쉬었어요. 꼭. 꼭. 토요일, 꼭. 일요일은 쉬는 걸로. 네, 자유롭게 일어나고 공부도 일주일 동안 그 백업, 맞아. 토요일, 일요일을 백업 날로 설정을 해놓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못한 거를 토요일, 일요일에 백업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완전히 비워놓고 쉬어뒀어요. 네. 내가 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자유 시간 갖는 거고 부족한 네네네. 부분이 있으면 백업하는 보충하는 부분으로 채우고. 네. 근데 근데 항상 사실 그렇게, 그 네. 맘먹기가 힘들잖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쫓아가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네네네. 토요일, 일요일 날 내가 그냥 자유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불안감, 놀면서도 불안함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항상 공부 시간 타이머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잰 다음에 순공 10시간을 항상 채웠거든요. 음. 그 기록을 맨날 써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면서 불안할 때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면서 마음 컨트롤을 했었어요. 내가 했던 거를 기록을 하면 이만큼이나 했는데 라고 저는 하고. 일부러 제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하려고 그 쿠팡에 스티커판을 팔거든요. 아, 스티커. 네. 그래서 30일 이렇게 스티커판이 있어요. 한 달. 어. 저는 일부러 그거를 거실에 붙여놓고 처음에는 6시 반에 기상하면 스티커 주고 이제 6시 반 기상이 너무 당연해지면 그다음부터 8시간 이상 공부한 날에만 스티커 주고 그다음은 10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지는데 그런 걸 제 성과를 좀 넣었어요. 가족들도 좀 보라고. 스스로한테 상을 주는 거가 쉽지가 네네. 않는데, 우리 네. 형 선생님께서는 스스로한테 상을 주는 거를 제대로 네네네. 시각적으로 네. 보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의 어떤 안정감, 여유를 네네. 가질 수 맞아요.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마음의 불안함을 좀 떨치고 쉴 때 좀 제대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가 열심히 맞아요, 했는데도 맞아요. 내가 네. 도대체 뭐 했지라는 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네. 그걸 눈에 보이게 어떤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노렸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뭐 어떻게 놀아요? 어떻게 쉬어요? 이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잠도 부족하고.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아예 거의 잠만 잤던 것 같고. 음, 근데 항상 저는 그래도 뭔가 아예 안 하면 좀 불안해서 그 기출을 제가 빈칸을 뚫어 놓은 게 있어요. 음, 음, 음. 재작년에 시간과 공간 이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출의 지문, 옛날 기출 지문에 시간과 공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쉬는 날 빈칸을 뚫어 놨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거 한 그냥 5문제씩 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토요일, 일요일 날 계획했던,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허락되었던 그런 주말에는 네. 본인의 공부가 어떤 루틴이 있다기보다 어떤 상황에 자유롭게. 따라서 네. 자유롭게 뭔가 나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공부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걸 적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많이 나가서 놀았어요. 네, 그냥 한 끼 정도 동네 친구랑 가볍게 밥 먹고 산책하고 집 들어오고, 네. 1차 공부에서 개론서. 개론서 개론서. 많이 읽었어요? 저는 개론서 거의 항상 이렇게 옆에 쌓아놓고 이렇게 봤어요. 개론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개론서를 봐야 된다, 봐야 된다고는 아, 하는데, 개론서를 네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일단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상반기 때 개론서를 교수님이 정해주신 그 책 있잖아요. 네네. 국악이랑 서양음악, 미는기 서양음악사 이런 음, 거를 일단 정해서 3, 4, 5 이렇게 세 달에
거쳐서 진도를 짰어요. 그거를 짜서 엄청 천천히 읽었는데 대신에 읽으면서 빈칸을 뚫었어요. 개론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의 빈칸을 뚫으면서. 빈칸을 뚫었어요. 왜냐면 이게 3, 4, 5 이때 1회독 할 때는 이렇게 빈칸 뚫으면서 읽고 6, 7월 때는 그 빈칸 제가 채우면서 읽으려고. 그럼 개론서를 서양 음악은 몇 권을 읽었어요? 저는 일단 민은기 서양 음악사를 2회독 했고 이게 개론서에서 이제 개론서반은 네, 주교제. 주교제였으니까. 근데 제가 약간 서양 음악사 덕후여가지고 음, 그 학부 때부터 그라우트를 그냥 막 음. 읽었었거든요. 그 역사 덕후여가지고 그라우트를 이미 임용하기 전에 2회독 한 상태였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사 공부를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네네네. 학교에서 그걸 또 교재로 쓰는 뭐 크라우트든지 들배든지 뭐 아, 그쵸, 그렇게 그쵸.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임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미 그 개론서를 회독을 열심히 했었던 거네요. 네. 아, 그리고 들배, 미는기 이렇게 두 개 했었다. 두 개 했었어요. 시험을 볼 때는 네네네. 수험 생활을 할 때는 두 개를 하고 이전에는 이제 크라우트를 이미 학교 다닐 때 네네. 봤었고. 봤었고 그 국악은 그 국악개론, 국악통론 그리고 백대원. 우리 어. 네네네. 그렇게 세 개. 이거를 같은 진도를 세 권 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세 번? 뭐 예를 들어 오늘 종묘제례학이면은 종묘제례학만 세 권 이렇게 탁 보고 이렇게 탁 보고 그러면은 개론서를 아까 빈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빈칸이에요. 그럼 모든 개론서를 다 빈칸 다- 뚫어놓기를 하고 다시 빈칸을 채우는 방식. 그렇게 네네. 같다라는 거죠. 네. 네네. 이때 사실 저는 서양 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국악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서 빈칸을 잘 못 뚫잖아요. 이게 네네. 중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 한 줄 정리랑 개강총에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뚫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 우리 이제 클래스에서 양이 되게 많잖아요. 종음세, 개강총회, 그리고 개론서, 뭐 교과서 막 이렇게 네 클래스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일주일 단위 스케줄이 교육학까지 하면 이제 교육학의 실기까지 네. 어마어마하잖아. 네, 맞아요. 본인은 이제 합격자이시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제 2년차, 3년차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만 스케줄하고 초수분들 스케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네. 재수나 삼수 이상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스케줄을 돌릴 때, 네. 집중해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본인의 샘플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줘 보실 수 있을까요? 1번이 강의였고요. 그래서 강의를 보면은 강의를 항상 제가 월화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업로드 선생님은 이제 인강으로 하셨으니까 사실 강의 업로드는 일요일 날도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었을 텐데 네네네. 일요일 날 올라왔어도 막 너무 급하지 네네. 않고 일요일 날은 네네네. 과감히 패스 그리고 월요일 네네네. 화요일 하겠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넷 강의를 되게 해치운다 느낌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거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해요. 차라리 막 마음의 여유 없이 보는 것보다는 좀, 컨디션 좋은 날 집중해서 딱 보는 게 어차피 대충 보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꼭꼭꼭꼭 씹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분명 배수는 어떻게 됐어요? 정배수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아니, 저도 베스 1.5 막 이렇게 들었는데. 1.5로 들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꼭꼭 씹어서 듣는다는 게 어떻게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들어라고 할 거거든. 다 모두가. 타임박스예요. 여기에 핸드폰을 놓고 여기에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이게 잠금이 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핸드폰이. 저는 제가 제일 집중을 못하는 원인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강의를 봤거든요. 강의를 볼 때는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엄청 많이 적었어요. 음, 왜냐면 손이 놓으면은 어느 순간 제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지 몰입을 네. 하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집중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강의에 집중하니까 강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빨리 들어도 빨리 들리거든요, 사실은. 응, 응.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강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1.45로 돌린 다음에 진짜 이러고 봤었어요. 이러고. 이러고 보고 강의를 듣고 나면 굉장히 진이 많이 빠졌겠어. 너무 힘들었을 것 그래서 같아. 한 30분 듣고 10분 쉬고 30분 이러고 듣고 뭐 아,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짧은 했어요. 주기로 끊어가면서 들었군요. 네, 대신에 진짜 이게 너무 보배 같은 강의였거든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네네네.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부분 악복할 때 이 부분 볼 것 같고, 기출 어쩌고저쩌고 볼 것, 이런 거를 다다다다다다 종음색에 다 붙여놓고, 일부러 엄청 뭐를 했어요. 음, 내가 음, 집중하고 있다는 모션을 내 자신이 알게. 음. 그러면은 강의는 집에서 들었어요? 집에서 들었어요. 이 어, 자리 집에, 여기서. 집에서 그 자리에, 항상 공부하는 자리에서 네네네. 항상 맑은 정신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네네네. 컨디션을 만들어. 네네네. 그리고 강의도 쭉 듣는 거 해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로 분으로 쪼개서 그리고 그 나를 방해하는 무언가를 네. 가둬버리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방해되는 요소가 다 다르잖아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일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절제할지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강을 들으면서도 그 본인이 인강을 들었으니까 인터넷 접속하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 전 그것도 했어요. 그 인터넷에 구글에 그 차단 치면은 사이트 차단하는 게 뜨거든요. 저 그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공부에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차단을 네, 하는 환경을,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컨디션 네. 만드는 거. 그리고 아까 그 후배 한 명이랑 같이 공부했다 했잖아요. 그 후배랑 같이 공부할 때는 저절로 다른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서로 공부하는 걸 봐주니까. 그럼 그 친구랑 아침 10시에 만나서 저녁 10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게 한 8월부터는 그랬어요. 8월. 매일매일? 네, 8월부터 맨날. 그러니까 같이 스터디도 하고, 같이 생활 스터디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좀 만나면 외로움도 좀 덜고, 맛있는 것도 먹고 10시에 그 자리에 그 공간에서 만나면 바로 교육과정 스터디 하고 바로 악복 스터디 하고 이런 식으로 쫙 같이 돌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제가 보니까 1차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가장 키 포인트는 집중, 강의 집중. 강의에 집중할 강의에 수 있는, 집중. 강의를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든다. 네, 그리고 그걸 정말 내 거화로 완벽하게 내재화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5시간, 6시간 공부한다가 아니라 30분 단위로 끊어가면서 네. 중간중간에 또 영양분 맞아요, 섭취를 맞아요.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집중을 한다. 네, 맞아요. 사실 강의를 제대로 들음으로써 소화될 수 있는 뭐 자동으로 외워질 수 있는 부분, 완벽한 맞아요. 이해가 되면은 자동으로 외워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험생에서 강의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왜냐면 네네. 우리가 강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강의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촘촘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 못 네, 들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 그지? 네, 내가 이게 맞아요. 빨리빨리 뭔가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데 음,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네네네. 뭔가 쌓여져 있고 내가 매번 일주일 단위로 올라오는 강의를 다 소화할 때도 있지만은 못할 때도 있고 쌓여 있을 때도 있고 할 텐데 네, 때때마다 본인이 마음 먹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네네. 지금 쌓여 있는데, 그냥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컴다운하고, 어떻게 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기. 왜 우리 다이어트 시작할 때 마음 먹기 하는 것 같은 네네네. 느낌처럼, 그 네, 마음 먹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쌓여 있는 것도 뭔가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내가 이걸 진행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게 네. 참 궁금하거든요. 음. 일단은 저도 솔직히 막 개강총회랑 한 줄 강의를 풀로 다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종음셋은 꼭 봤어요. 100%일 거예요, 아마. 그 주류 내가 그
메인이 되는 그 강의를 딱 잡아놓고 사이드의 것들은 그 한 줄 정리나 개강총회는 이 주류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것만 골라 들었고 이 주류는 절대 밀리지 말자 이게 그냥 음. 신조였어요. 네. 음, 많은 네. 강의들에서 이게 주가 되는 것들을 네. 확실하게 네. 정하고 그 항상 주가 정하고. 되는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한 보충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맞아요. 선생님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맞아요. 할 때 사실 그런 용기도 대단한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네네. 보면은 다 모르는 것 같고, 뭐 어디서 모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내가 이 네네.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데 용기도 용기고,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거가, 왜 사람이 그렇잖아. 이것만 골라서 내가 해도 되나? 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개강총에 수많은 것들이, 남들은 이거를 소화를 할 텐데, 내가 이거를 네네.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게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네. 그런 불안감도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선생님은 네네.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쳐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마음 먹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고, 어떻게 걸러냈고, 공부를 종업생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정확히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떤 판단으로 그걸 걸러내기 작업을 했는지. 저는 일단 교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진짜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일 뭐 강의에서 근데 그 종음색 자체를 제가 아까 엄청 집중해서 봤다고 했잖아요. 집중해서 보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되던데. 그 집중이 제일 중요해, 맞아. 집중하면은 그 뭐 진짜 어려운 부분이나 좀 꼭 봐야 되는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 음. 부분은 꼭 봐, 꼭 보고 넘어가, 대답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봤던 것 같고 역시 그냥 선생님은 말을 잘, 강의에 정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어. 그냥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장 원하는 거야. 강의에서 자동으로 좀 외워질 수 있게, 자동으로 구조화할 네네네. 수 있게 하는 거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거를 너무 후루룩 들었다 보면은, 네. 그게 남지 않고 그냥 내용만, 동동동 떠다니는 거지. 그 구조 자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요, 2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 네네. 공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1차처럼, 1차 공부하는 도중에, 1차 공부하면서 2차를 같이 준비를 했죠? 네, 저 했어요. 그 언제부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준비를 했어요? 2차를? 2차를 2월에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작년에 2월에 이제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했어요. 왜? 그 충격 먹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억울해서. 제가 그 실기가 엄청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작년에. 실기 작년에. 그래서 그때 충격 먹어가지고 아, 이 실기는 꾸준히 해야 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성음은 다 들리고 시창이랑 국악이랑 이제 노래 범범하려면 반주가 돼야 되니까 반주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본인만의 2차 공부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건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2차의 중요성을 잘 1차에 비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2차야말로 진짜 단기간에 안 되고 특히 실기는 단기간에 안 되고 1차 합격하고 하면은 너무 늦어.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1차 음, 합격하고 급하게 시작했거든요. 음, 절대. 음. 무조건 실기는 꾸준히, 천천히 꾸준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2차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2차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11월, 12월 네. 12월 달에 어떻게 보냈는지 각 과목마다 수업 시간도 있고 면접도 있고 실기도 있고 그랬는데요. 네. 혹시 그거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 스케줄 한번 공유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12월 달에 많은 과목이 있죠, 우리가 2차에. 그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성악이랑 남도, 경서도 이거 세 개, 경서도 그리고 시창청음 다 들었거든요. 뮤직 서커스에서. 이게 이게 작년에 그렇게 출탈하고 느낀 게 뭐냐면 그 한 달 동안 돈 아낀다고 안 하면 1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연을 더 해야 돼요. 아 진짜로 그래서 1년을 더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진짜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1차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다 예약을 했거든요. 실장님 저희 거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늘 기본적으로 레슨이 두 개씩 잡혀 있었어요. 하루에 레슨을 2개씩? 네. 그래서 굉장히 바빴겠네. 네, 저는 월, 화, 수, 목 다 레슨이 잡혀 있었고 금요일은 수업 실현이나 면접 네. 공부하려고 뮤직 서커스 가고 계속 주 5회 뮤직 서커스 갔던 것 같아요. 아, 5일 동안 매일매일 가면서 그러면 네. 하루에 아침에 기상해서 하루 스케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루가 어떻게 저희 돌아가는지. 하루에 이제 네. 12월 달 하루에 이제 1차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실기도 하고 네네네. 면접도 하고. 아, 네, 이게 어떻게 그때는 돌아가는지. 이제 시험이 아침에 있으니까 목이 아침에 풀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9시에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집 앞에 제가 그 연습실을 대여해 둔 게 있거든요. 집 바로 앞이에요. 연습실 무조건 가까운 곳이야 헬스장처럼 맨날 응, 가실 수 있다. 응. 가서 한 이제 레슨 전까지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목을 풀거나 장구를 연습을 하고 이제 점심때쯤에 2대 신촌 그 뮤직 서커스 넘어가서 레슨 쭉 받고 연습하고 6시 그러면 대충 6시가 되거든요. 응, 응. 6시에는 집에 오면은 또 피곤해서 뻗어버리니까 응, 6시에 이제 수업 실현 그 교수님의 교과서 강의를 보던가 응, 정리를 하던가 응.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면접을 밤 9시부터 11시까지 그 이렇게 온라인 이거 카메라 켜놓고 스터디했어요. 그때도 면접을. 카메라 켜놓고 말하는 연습을 네, 2시간 맨날 2시간 계속. 굉장히 이게 바쁜 이제 스케줄을 소화했겠네. 저는 1차보다 2차가 너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몸도 운동해야 여리여리한데 안 되니까. 아팠어요? 아팠을 것 같아. 그렇게 스케줄을 소화. 중간에 아파가지고 한 3일 정도 쉬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였어요? 2차에서. 저는 실기요. 실기에서 어떤 거? 실기 성악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성악이. 약간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제가 서양 전공이고 국악은 잘 모르니까 국악은 사실 하면서도 내가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거든요. 음, 이게 못하는지 잘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음, 근데 서양은 이렇게 하면서 와, 나 진짜 너무 못한다 이게 귀로 자꾸 들리니까 음. 마음으로도 너무 힘들고 급해서 늘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장 가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좀 됐어요? 그래도 제가 작년에 한번 그 현장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0을 준비하면은 30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수를 했었어요? 어때요? 안에서. 실수 사실 잘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국악은 청이 엄청 흔들렸었던 것 같고 음, 서양은 마지막 코드를 잘못 짚어가지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음, 어떻게든 끝까지 음. 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음. 근데 실기는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커리큘럼의 뮤직 서커스 추천합니다. 대표님이 좋아하겠는데. 자, 본인이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뭐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든 게 제일 잘한 것 같고요. 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적으로요, 생활 패턴 지켰던 게 합격 원인인 것 같아요. 음, 합격 원인? 네. 그리고 후회하는 거는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제주 때 이제
공부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체력을 키운다고 크로스핏을 배웠었거든요. 무리한 운동. 크로스핏이 헬스를 엄청 격하게 하는 네네네.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 3회 또 엄청 꾸준히 갔는데 이게 너무 격하게 하고 오니까 낮잠을 2시간 자고 그런 거예요. 그치, 그치.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무리한 제가 운동을 했었네. 네. 그런데 수험 생활 중에 운동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운동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밖에 음, 나가면 그래도 사람이 햇빛도 보고 음, 긍정적인 그런 게 있어지니까 음, 그래서 운동을 추천하는데 저같이 이제 크로스핏 이런 거 이렇게 너무 격해서 그 공부에 지장 주는 거 말고 뭐 달리기, 뭐 음, 걷기 아니면 헬스 그것도 이제 주 2회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체력을 키운다고 오버하지 말 거. 굉장히 나 절대 오히려 중요한. 더 무너져요. 네.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말 해볼게요. 이제 3년의 이제 수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로 이제 나가기 직전의 단계에 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는 인강으로, 물론 이제 나도 가끔 이제 묘사에서 본 적도 있고, 선생님 그렇긴 한데, 거의 우리는 사실 인강으로, 선생님은 내 얼굴을 많이 봤고, 나 오늘 얼굴 봐서 너무 반가워.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얼굴을 진짜 어디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돌 같은 얼굴인데. 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인사말 해보도록 할까요? 음. 네. 우리 이제 어, 수험생들 이제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들 지금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1년 동안 나하고 보면서 나한테 또 하고 싶었던 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 인사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그런 마음을 잘 아니까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좀 조심스럽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멈추면 0이지만 달리면은 저처럼 이제 결승선에 음. 도착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이애나 교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그냥 이렇게 여기 절대 복종 이런 거 써 두시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다이애나 교수님 믿고 가시면은 뭐 1차, 2차 다 음. 네. 사실 그런 사람을 누군가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의심에 의심에 의심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성인이 맞아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 바쁜 시간에 이 많은 에너지와 이 뭐 돈과 에너지와 열정을 지금 이렇게 쏟는 게 맞는 것인가? 저 사람이 네네. 나를 바른 길로 안내를 해줄 것인가? 근데 뭐 어쩌겠어.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그냥 진짜 어차피 할 거면은 믿으심이 중요한 것 같고 공부하는 데는 내가 맞아요. 지금 가진 이 교재와 뭐 선생님 음. 말과 내 어떤 이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뢰? 예, 가 있고 난 다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겠죠. 아마 네. 우리 형 선생님도 그런 마인드로 1년 동안 잘 따라오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7월인가? 교수님 모의고사 1등 했거든요. 그랬구나. 오늘 뭐 1등 시리즈들이 오구나. 역시 진짜 모의고사를 잘 봐야 돼. 아니 여러분들 그때 네네. 모의고사에서 탑5 안에 들으면은 무조건 어,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합격을 합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축하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이애나 교수님 모의고사에서 1등 하면은 꼭 음, 합격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7월인가 8월인가 네. 그랬는데 저 그 말이 진짜 힘이 많이 되고 그 말을 믿고 더 자신감 붙어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한 번도 변동 없었어요. 전국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에서 어, 탑3, 탑5 안에 드는 사람들은 뭐 탑5 안에 드는 사람은 2년이 걸리고 뭐 탑3 안에 드는 사람은 1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목숨을 걸고 등수를 한번 내가 1등을 쟁취해 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우리 형 선생님의 말씀이 그걸 또 증명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올해 심화 맞아요. 과정에서 전국 모의고사가 3번이나 있거든. 네네. 그 전국 모의, 심화 과정에서 전국 모의고사가 3번이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심화 과정에서 우리 형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 모두 그러니까 네, 일종의 도전해보는 시간이 네, 됐으면 네네. 좋겠어요. 아무튼 인터뷰 시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선생님은 너무너무 인기 많은 교사가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좀 해봐. 감사합니다. 진짜 선생님 얼굴 보려고 다 들어올걸? 유튜브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만나서 나머지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 사랑해요.